요즘에 대표님들이 자사몰에 대한 환상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메타 광고를 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죠. 뭔가 메타 광고를 하면은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답이 있어요.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여기 해놨는데 쇼핑몰 내비게이션이라고, 만약에 한번 보시고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콘텐츠냐면 여기다가 yes or no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지금 라방 때 여기서 답변을 드립니다. 남자 쇼핑몰 운영 중인데 여자 옷 키워드 사용해서 업로드 하는 건 괜찮은지. 무조건 괜찮아요. 무조건 yes. 여자 모델 사용해서 업로드 하는 것도 괜찮은지. 무조건 yes. 이게 왜 yes냐면 매출은 유입, 전환, 객단가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옹크트리는 남성 의류 쇼핑몰이고 저밖에 모델을 못해요. 물론 채용을 해가지고 여성 의류 모델을 쓰면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지금 상황에서 여성 모델을 쓸 수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여자 키워드 잡아야죠. 여자 키워드로 잡은 제품들은 썸네일이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자 썸네일을 기반으로 지그재그나 에이블리나 브랜드 입점해야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만약에 남자 쇼핑몰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성 피팅 모델 컷을 구현할 수가 있다면 무조건 한번 해보십시오. 대신에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도 패션 의류, 여성 의류에 속해 있겠죠. 컨셉을 그런 식으로 다 짜가지고 하나씩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촬영 한 곳에서 진행 중인데 가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야외 촬영 섞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배경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질문이 지금 두 개니까 끊어볼게요. 자, 사진 촬영을 한 곳에서 진행 중인데 가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야외 촬영을 섞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yes. 사용해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본인 루틴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내 촬영에서 원래 촬영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내 촬영만의 빛이 있죠. 그 빛과 너무 어긋나지만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방금처럼 야외 촬영을 섞는다고 해서 막 아스팔트가 있고 뒤에 막 나무가 있고 벽이 있고 이러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야외 촬영에 대해서 감각이 좀 있다고 하면은 섞어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계속 바꿔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배경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한 배경에서 소품을 여러 개 바꿔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원목을 쓰든가, 오늘의 집 보면은 여러 가지 인테리어 소품들 있죠. 그런 소품들을 활용해서 컨셉이나 느낌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배경보다는 빛이 더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진에서는요, 배경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배경보다는 빛이 더 중요합니다. 원단이 촥 살아나는 빛이 있거든요. 그 빛이 있는 공간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막 여러 공간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빛이 다 달라요. 진짜 아이폰으로 촬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쪽 방향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촬영하면은 빛의 색깔이 완전 달라집니다. 경험해보신 대표님들 있을 겁니다.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제품 vs 타 플랫폼에서 잘 나가는 제품,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죠. 네이버가 최고입니다. 네이버가 최고예요. 그냥 제가 여기서 못을 받겠습니다. 요즘에 대표님들이 자사몰에 대한 환상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메타 광고를 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죠. 뭔가 메타 광고를 하면은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 스토어에 답이 있어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사몰도 잘해요. 근데 이 자사몰 잘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잘 못해요. 둘 다 잡아야 볼륨감이 펌핑이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최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이 자사몰은요, 물론 고객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본인 온전히 제 것이긴 해요. 그런데 메타 광고에 좀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자연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와 동일하게 그냥 맨파워 없이 진짜 일반으로 시작해가지고 올라간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을 하면은 이게 효율이 처음에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모수가 모이는 기간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콘텐츠를 특출나게 잘 만들면은 괜찮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 번에 막 몇천 %씩 나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이 스마트 스토어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이 스마트 스토어도 아직 매출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자사몰로 넘어가셔야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메타 광고를 하는 순간 대표님들의 통장 잔고가 녹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무조건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내가 충전해서 광고비가 소진되는 구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충전해놨어요. 그럼 딱 10만원만 소진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 어때요? 내가 1예산 걸어놓으면은 그 하루 1예산, 캠페인마다 하루 1예산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그거 누가 관리해줄 건데요, 그죠?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감각들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사몰은 몇백만원 쓰는 게 아니에요. 1000만원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몇백만원은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한번 경험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내 노력하는 거에 대비해서 되게 효율이 정직하고 그렇다,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간이 한정적인데 네이버 매출을 위한 광고나 유입을 위한 시간 배분 및 중요한 퍼센트. 한번 답변을 드려볼까요? 마케팅 요소들을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좀 드리려면은 숏폼, 여기 숏폼이라고 하면은 숏클립, 릴스, 쇼츠, 스레드, 이렇게 4가지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사람의 시간이 한정적인데 1인 사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인 사업자 기준으로 전체가 이제 100%라고 치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쇼검하고 파워링크는 10 정도? 이거는 진짜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사실 쇼검이랑 파워링크는 배워보면은 그냥 세팅만 하면 되고, 세팅해서 가지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딱 한 10%, 10%에서 한 20% 정도 하고, 그럼 남은 퍼센테이가 80% 정도 있죠. 80% 정도 있는데 한 GFA를 60%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절반 이상 정도.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GFA를 60% 이상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숏폼도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좀 비중을 더 늘리면 좋은데, 이게 해보면요, 상세 페이지 만들고 촬영하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숏폼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덜 가져가 주시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기준은 얼굴 노출 안 하고 완전 저처럼 평범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플루언서가 될 상인가? 사실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것 같거든요.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될 상이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기준대로 가야 돼요. 이게 60%로 너무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5%로 할게요. 그러면은 70%고, 잠시만, 이거를 50%로 하고, 이게 즉석해서 답변하는 거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한 20% 투자하면은 60에 80이죠. 그 다음에 쇼폼 10%, 인스타 10%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자동화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사업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의류 쇼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쇼폼이랑 인스타에 완전 몰빵을 해가지고 자사몰을 엄청 볼륨감 있게 키우는 대표님들이 계시긴 계세요. 계시긴 계시는데, 저는 그러한 쇼핑몰 운영 방식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판매하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 광고비를 안 쓰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트래픽을 만들고 맨파워가 있고 그다음 브랜딩을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발로 뛰어야 무조건 쇼핑몰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내가 만약에 뭔가 아파가지고 쇼폼을 못 올렸어, 그러면 이 쇼폼으로 자연 트래픽을 만드는 것도 각 플랫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각 플랫폼이 노출을 계속해서 많이 시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하고 내가 잘 가다가도 떨어질 수 있고 잘 가다가도 떨어질 수 있어요. 플랫폼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광고비를 안 쓴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나 방식은 뭐냐면,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얼굴 노출 안 하고 진짜 사업화를 시켜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확장하고, 이런 방식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이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투자가 아니라 판매되는 중요도에 있어서 퍼센트는 우회될까요? 사실 그거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디서 효율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퍼센테이지가 높을지는 이거는 가봐야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 라이브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위에서 퍼센테이지가 좀 높게 측정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쇼핑 라이브를 해봤는데 한 20% 정도밖에 안 쏟았는데 여기서 되게 매출이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금 드린 말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한번 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쇼핑몰 내비게이션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